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저녁 백악관 브리핑에서 의료 전문인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와 대통령은 낙관적이라며 희망의 빗줄기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사망자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주신 덕분이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1일 신규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줄었다고 소개하고 아주 좋은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생각보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참여해줘 놀랐다며 자랑스럽고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지 못했던 그 이상으로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데보라 벅스 박사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희망적인 신호를 보고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희망론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워싱턴대 보건측정평가연구소의 예측 모델이 어제 업데이트한 예상치도 최소 4만 9천여 명에서 최대 13만 6천여 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난 1일 발표했던 예상 사망자 수보다 약 1만여 명 이상이 줄어든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급여보호 프로그램인 PPP론이 애틀랜타 한인사회에도 자금줄을 열어줄 전망입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은 어제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처음으로 PPP론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은 지난 금요일부터 PPP론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약 400여 곳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미스원 은행 역시 지난 주말 동안 200여 곳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PPP론은 작년 페이롤 텍스 기록을 기준으로 전 직원의 한 달 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의 2.5배를 정부 보증으로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은행은 이 융자금을 1% 이자의 2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는데, 이 돈을 8주 이내에 75%를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 25%를 모기지이자, 임대비,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사용하면 그 융자금은 포기분으로 처리해 갚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 H마트에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식품점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조지아주 공중보건부는 자택 대피령 기간 동안 식당에서 투고 주문이나 배달을 하면서 요리된 음식 외에 일반 식재료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식당들은 깡통 포장식품과 건조식품, 고기류 및 계란을 픽업이나 배달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해당 제품들은 박테리아 감염 등을 막기 위해 주 보건부가 지정한 방식에 따라 유통해야 합니다.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 김종훈 회장은 주 보건국에서 시행령이 나온 만큼 한인 식당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는데요. 협회는 투고나 배달이 되는 한인 식당들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있는 뷰티디포 송재민 사장이 잭슨빌 시정부에 마스크 9,000개와 알코올 360병을 기증해 화제입니다. 이 마스크와 알코올은 잭슨빌 한미문화원의 김승권 원장과 잭슨빌 시의회 스캇 윌슨 의장의 도움으로 잭슨빌 소방당국에 지난 3일 전달됐습니다. 스캇 윌슨 시의장은 적절한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는 물품을 기증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잭슨빌은 한인회와 창원시 자매결연위원회, 잭슨빌 한미문화원 등이 잭슨빌 시청과 시의회, 교육청, 항만청, 경찰청 등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윌슨 시의장은 평소 한인사회의 참여와 관심에도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투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플로리다 국제공항에서 지난주 금요일 오후 화재가 발생해 렌터카 3,500대 이상이 파손됐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검은 연기 기둥이 인근 지역 상공을 뒤덮었는데요. 약 8만 2천여 명의 주민이 사는 포트 마이어스 주변 일대에서 수마일에 걸친 연기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방 작업을 위해 항공기까지 동원됐는데요. 무려 80여 차례 이상 진화용수를 투하했고 수십 대의 소방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불길은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 10시 반이 되어서야 잡혔는데요. 화재가 시작된 지 18시간 만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변 숲 때문에 불길이 빠르게 확산됐지만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고 공항 관제소 역시 공항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도 코로나19에 잠식됐습니다. 남수단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5일 AP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로써 레소토 등 작은 나라 3곳만 빼고 아프리카에 있는 54개 국가 중 51개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것입니다. 남수단의 마차르 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9세 여성으로 네덜란드에서 에티오피아를 거쳐 지난 2월 28일 남수단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는데요. 남수단 정부는 이 환자의 동선을 따라 모든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수단 정부는 그동안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며 술집, 나이트클럽 그리고 가게들에 대한 영업 중단 조처를 내렸고 모든 국경 지역을 닫고 국제 항공편을 중단하는가 하면 야간 통행 금지도 단행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연합은 5일 오전 기준 아프리카 전역에서 확진자는 8,536명이고 사망자는 360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유행병에 대응해 준비하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 기간을 6개월로 고려하고 있다고 일본의 TBS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TBS 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조치는 오사카뿐 아니라 도쿄와 인근 3개 현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면서 6개월 이내에 이들 현이 개별 조치의 기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TBS는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일 비상사태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내일 도쿄와 오사카 등 7개 광역지자체에 긴급사태를 선언할 예정이며 발령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속출해 비상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현행 격리 해제 기준대로 완치 판정 후 곧바로 퇴원시켜도 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확진 환자가 무려 51명이나 나온 데 따른 것인데요. 특히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 근무처로 복귀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다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기존 진단 방식인 유전자 증폭 검사에 더해 항체 검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치자를 상대로 항체 검사를 병행해서 항체가 많은 것을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조사팀을 파견해 재양성으로 확인한 사례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격리 해제되고 아주 짧은 기간에 다시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공연단체와 예술가들이 무관중 온라인 공연 프로젝트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공연장 대관과 제작비, 중개비용을 지원해 오는 28일까지 힘내라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연극, 뮤지컬, 클래식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12팀이 선정돼 무대에 서는데요. 힘내라 콘서트의 모든 공연은 4월 7일부터 네이버 TV를 통해 중계됩니다. 한편 국립국악원은 민간 전통공연 예술가 61개 팀을 선정해 온라인 공연의 제작비와 홍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일 국악에서 31명의 예술가를 5월 한 달간 하루 한 명씩 소개하고 6월부터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공연단체 30개 팀을 주간 단위로 소개할 계획인데요. 국악방송이 영상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작해주고 예술가에게는 출연료도 제공합니다. 또한 제작된 콘텐츠는 해외 주재, 한국문화원 등에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의 코로나19 한국인 감염자 36명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외교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오늘 보도했습니다. 독일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미국, 캐나다, 태국,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프랑스 등에서도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가 지금까지 43개국에 있는 한국민 6,619명의 귀국을 도왔다고 밝혔는데요. 8개 나라에서 한국 기업인 2,514명이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받아 해당국 입국이 이루어졌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미국에 대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에 대해 계약이 거의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듣고 있다면서 곧 최종 계약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4월 6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